안녕하십니까. 모비시스 동아리 팀장 이효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종이소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초기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진행 상황과 그 중간에 생겼던 문제 그리고 결과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비시스 동아리는 팀장과 부팀장 그리고 서기, 총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원을 서버 구현팀과 안드로이드 앱 개발팀, 임베디드 장치 구현팀으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종이소리 프로젝트입니다. 종이책에서 효과음과 BGM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을 종이소리 프로젝트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아이디어는 영화 원작의 소설을 읽다가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책에서도 배경음악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책에 BGM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기술들을 여러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지에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으면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인식해서 음원을 듣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들어진 클로바 램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탠드 형식으로 스탠드 아래에서 책을 읽으면 인식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이펜이라고 해서 연필 모양의 장치인데 종이를 터치하면 세이펜에서 음원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치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행동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없이 그냥 책만 쭉쭉 읽으면 알아서 음원이 나오는 그런 장치를 구현하고 싶다라는 추가 목표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구상을 하며 그렸던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장치의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장치의 QR코드가 저 정도 위치에 붙으면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렸던 그림이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책에 장치를 결합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를 상상하며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우선 서버팀의 진행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구상할 때는 AWS를 한번 사용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웹 서비스였고, 거기다 그만큼 자료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기술을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근데 배워야 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써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로 넘어가서 탐캣 서버에서 JSP와 서블리스로 구현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이디어가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학기에 바로 전 학기에 학부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고, 국내에 있는 카페24라는 사이트에서 탐캣 호스팅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딩으로 이제 구현을 한 내용을 바로 그냥 배포만 하면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그리고 아는 내용을 한 번 더 써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두 번째 아이디어가 채택됐습니다. 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개발하는 툴은 이클립스라는 툴을 이용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의했던 전체 동작은 두 가지였는데, URL 요청을 받았을 때 DB를 조회해 해당 음원을 요청 장치에 전송하는 그런 동작 하나, 그리고 URL 요청을 받으면 책 목록에 사용된 표지 이미지를 전송, 그런 동작 두 개. 이래서 총 두 가지의 동작을 정의하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구현했던 서버의 간단한 형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서버 시스템은 카페24에서 제공하는 탐캣 호스팅 서버를 이용했고, 저희가 웹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고,
그 순서가 URL 요청을 받은 뒤에 책의 ID, 챕터, 트랙 번호를 확인해서 그걸 토대로 DB를 조회하고 그러면 저장소에 있는 음원 파일 위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가지고 파일을 전송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개발 초기에는 파일과 DB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와 음원 파일의 바이너리 정보를 직접 DB에 넣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직접 저장하면 나중에 DB 조회할 때 부하가 많이 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버 시스템 저장소에 파일을 저장하고 DB에는 파일 저장 위치를 저장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수정해서 나온 것이 이번 최종 결과물입니다. 결국 코드를 완성했고 그리고 호스팅 서버를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배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앱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인베디드 장치에서 블루투스로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이 필요했고 URL 요청을 통해 서버에서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앱을 최초로 실행시키면 목록이 나와서 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베디드 장치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챕터 번호와 트랙 번호를 수신합니다. 그리고 수신한 번호를 URL로 조합해서 서버로 요청하면 파일을 서버에서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첫 화면에서 책 목록을 확인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했고 그리고 장치를 연결해야 하는 버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선택하게 되면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 화면은 앱을 딱 실행시켰을 때 처음 나오는 기본적인 화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책 목록을 확인을 하고 이제 장치를 연결하고 책 목록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책에 맞는 음원 전송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인베디드 장치 개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보드를 사용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찾아본 결과 ESP32 캠이라는 이 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이즈가 작았던 점, 그리고 전용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어서 카메라 연결이 간단했다는 점, 그리고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모듈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코딩 중에 이제 QR 인식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ESP32 캠 모듈을 처음엔 결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구현에서는 아두이노 IDE를 사용해서 C원으로 구현하게 되었고 QR코드를 카메라로 확인하고 디코드해서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능은 다 구현이 됐는데 이 성능이 안 좋아서 QR코드의 인식 속도와 인식률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안 좋아서 사용이 불가하다 판단하고 다른 보드를 선정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적절한 보드를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보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라즈베리 파이 4, 하나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이렇게 두 가지 보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는 ESP32 캠보다 크기가 큽니다. 하지만 성능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개발해야 될 모델보다 크기가 더 컸기 때문에 스탠드 형식의 프로토타입에 적절할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제로 2 모델은 라즈베리 파이 4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모델을 개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팀을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버도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되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도 거의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스탠드 형식이나 아니면 메인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3D 프린팅을 담당하는 팀이 필요했고 그래서 3D 프린트를 담당하는 팀과 그리고 시연에 필요한 책의 BGM을 구성하는 팀과
그리고 장치 성능을 개선하는 팀, 이렇게 세 가지 팀으로 나눠서 다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D 프린팅 팀에서는 이런 스탠드 형식의 프로토타입에 사용될 후드 부분과 라즈베리 파이 4가 들어갈 케이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질 메인 장치의 몸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책 BGM 구성팀에서는 저희가 시연에 사용할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적절한 BGM을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베디드 장치 성능 개선팀에서는 스탠드 형식의 프로토타입을 3D 프린팅 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드 형식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이유는 기본적인 기능 구현을 우선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탠드 프로토타입에는 라즈베리 파이 4와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버전 2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8메가픽셀의 고정 초점을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장치는 QR코드를 카메라로 감지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앱으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로 작성되었고 파이제트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전에 사용했던 ESP32 캠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 근거로는 큰 QR코드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로 세로 15mm짜리 가로 세로 QR코드를 책에 붙일 예정이었는데 그 정도 사이즈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지털로 확대해서 보니 수동 초점이라 그런지 거리가 달라지면 초점이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문제로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해결 시도로는 새로운 카메라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아두캠의 IMX219 모델을 사용했고 이 모델을 아까 전에 사용했던 카메라와 화소는 동일하지만 자동 초점이 가능한 그런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통해서 초점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아래 두 사진은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 카메라로 받아온 이미지를 확대시켰을 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도 화소수의 한계로 이미지가 흐리게 받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학줌을 사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줌 렌즈는 크기가 너무 커서 제가 구현해야 될 장치를 튀어나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는 줌 렌즈 대신에 더 고화소의 모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HQ 카메라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듈은 12.3메가픽셀의 수동 초점 모듈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약간 바꿨습니다. 여러 거리에서 모두 인식하게 하는 것보다는 책을 올려두었을 때 필요한 거리에서만이라도 인식할 수 있게 목표를 바꿔봤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왼쪽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QR이 인식이 되면 네모가 쳐지고 위에 어떤 값이 전송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책에 부착할 사이즈의 QR코드를 바닥에 두었을 때 QR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책에 부착하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영상의 전처리를 통해서 인식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아서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카메라로 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분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샤프닝 기법이랑 이진화 처리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진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진이 이제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보이게 되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과 동일합니다. 책에 붙어있는 QR코드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은 구현됐기 때문에 우선 스탠드 장치는 그것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메인 장치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부착하는 장치는 카메라와 책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 모듈 2 가장 처음에 사용했던 그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D 팀과 인베디드 장치 팀이 회의를 거쳐서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3D 모델링을 정의해서 출력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책 가운데 장치를 붙여서 하기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자석을 통해서 책의 등 부분에 부착을 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촬영을 했을 때 나온 사진입니다.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서 인식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인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책의 가운데 부분에 곡률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가운데 부분보다 곡률이 적은 측면으로 QR코드를 옮겨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책의 측면으로 옮기고 책의 측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식 가능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책을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종이가 완전히 펴진 것은 아니라서 인식률이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제작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동작은 구현했지만 이제 QR코드 인식률이 낮아서 부자연스럽게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점으로는 곡면 인식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평평한원에서 측정했던 QR코드는 바로 확인이 되었는데 곡면에 있었던 QR코드는 전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구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서버에 관리자 웹페이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에 있어서 웹페이지를 만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 제트바 라이브러리의 사용률과 사용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곡면에 있는 QR코드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할 거라고 예상해서 사용했지만 여러 내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곡면상의 QR코드 검출은 추가로 전처리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 요소이고 수준이 있는 내용이고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라즈베리 파이의 성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처리로만으로도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처리를 추가하기에는 조금 성능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이 내용을 새로 공부하기에도 시간 제약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실제 구현되는 영상과 개발 중이었던 사진을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